우리나라 신라왕조에는 여왕이 3명 있었는데 고대 시대에 여왕이 3명씩이나 있었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그 당시 세계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이 국가 최고 수반으로 있었던 적은 이 여왕 3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딱 4명에 불과한데, 이 여왕들 중 신라의 마지막 여왕이 누군지 알아? 진성여왕이라고 들어봤나? 아니, 이게 그냥 평범한 여왕이 아니야. 이 여왕님 신라판 궁중 19금 판타지의 끝판왕이었다니까. 자, 오늘은 진성여왕의 밤, 그리고 신라 궁궐에서 벌어진 그 뜨거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듣고 나면 조선시대 궁녀들 얘기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 수다로 들릴걸? 진성여왕, 그 이름만으로도 설렌다. 먼저 진성여왕이 누구냐면 신라 51대 왕이자 마지막 여왕이야. 경문왕의 딸로 태어나서 오빠들 둘이 왕하다가 후손 없이 죽는 바람에 왕자가 덜컥 그녀한테 넘어왔지. 그게 서기 887년이야. 근데 이 여왕님이 그냥 평범한 왕이었겠어? 키 크고 어깨 넓고 얼굴도 매섭고 한마디로 신라판 걸크러시 그 자체였어. 그런데 이분이 젊은 20세 전후에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아버지와 내연관계를 맺은 거야. 작은아버지는 김희홍이라는 사람인데 유부남이었지. 20세 정도 연상이었어. 왕이 되기 전부터 내연관계였다는 설도 있어. 금단의 사랑. 왕이 된 후 거의 공개적으로 애정행각을 벌였어. 항상 붙어 다니면서 내전을 드나들었다고 해. 둘이 비단 이불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맞잡고 밤새도록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었대. 상상해봐, 신라 궁궐 한복판에서 작은 아빠와 조카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 이건 뭐 신라판 왕자의 게임도 울고 갈 막장 판타지 아냐? 물론 그 당시 왕궁에서는 근친혼이 있었지만 유부남 작은 아빠와의 불륜이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 근데 실제로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 그런 기록이 있어. 진성여왕이 김희용을 너무 사랑해서 궁궐로 불러들여 밤마다 함께 지냈대. 어떤 기록에는 아예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다고 나오기도 해. 김희용은 각간, 상대 등으로 불리는 최고의 관직을 모두 차지하고 모든 정사를 관장하고 왕권을 행사했어. 신라판 막장 드라마지. 그런데 두 사람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움일 텐데 김희용은 여왕이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 사망하게 돼. 진성여왕은 그야말로 쇼크를 받고 너무너무 상심하고 슬퍼했지. 해성대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해인사에 특별히 추모하는 제시를 만들어 기도하고 기도했대. 그런데 위용이 죽은 후부터 여왕님은 미소년들을 찾기 시작했지. 연애가 불야성으로 이루어졌어. 진성여왕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게? 잘생긴 남자, 그것도 꽃미남. 궁궐에 미소년들을 줄줄이 불러들였다는 거야. 그냥 얼굴만 반반한 게 아니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몸매도 쫙 빠진 그냥 죽여주는 그런 남자들. 밤이 되면 여왕의 침실 앞 복도에 미소년들이 줄을 서 있었대. 누가 오늘 밤 여왕의 선택을 받을지 다들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린 거지. 진성여왕이 침실 문을 열고 나오면 그날의 행운의 남자가 정해지는 거야. 오늘은 내가 나와 함께 밤을 보내겠구나. 이 한마디에 그 미소년은 심장이 터질 뻔했겠지? 여왕이 그 미소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오늘 밤 내 곁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야. 미소년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도 영광입니다. 폐하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 그때부터야 진짜 불야성이 시작된 거지. 비단 이불 위에 나란히 앉아 여왕이 미소년의 손을 잡고 하얀 손가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이 손으로 나를 위로해주렴 이렇게 말했대. 미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여왕의 어깨를 감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지. 여왕님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았어. 오히려 먼저 미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이기도 하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미소년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지. 너의 젊음이 내게 봄바람처럼 느껴지는구나. 이런 말 한마디에 미소년들은 온몸이 달아올랐대. 술기운이 오르면 여왕은 미소년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이 머릿결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하면서 자기 무릎에 눕혀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대. 어떤 밤엔 여왕이 미소년의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느껴지느냐? 라고 물었다는 전설도 있어. 미소년들은 처음엔 쑥스러워하다가도 여왕이 먼저 다가오면 금세 용기를 내서 여왕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달콤한 입맞춤도 주고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궁궐 깊은 곳에서는 온갖 활락과 사랑의 속삭임이 오갔다고 해.
이쯤 되면 신라 궁궐은 왕의 집무실이 아니라 여왕의 러브하우스였던 거지. 진성여왕의 침실에서는 밤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 그리고 이건 좀 수위가 높아서 말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 소리들이 궁궐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는 거야. 여기서 잠깐 진성여왕의 이런 이야기가 다 진짜냐고? 사실 삼국사기라는 책이 좀 유교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관이라 여성왕을 깎아내리려고 음란하다, 방탕하다 이런 식으로 일부 뻥튀기 했겠지. 그리고 삼국사기를 만든 김부식은 고려 때 사람으로 망한 신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도 있었겠지. 다른 역사책 삼국유사에는 진성여왕이 김희용이랑 정식으로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더 막장인가?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녀의 러브 사건들이 핫 이슈였고 두고두고 후세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왕이 연애에 너무 빠진 나머지 나라 꼴이 점점 말이 아니게 됐다는 거야. 미소년들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니 뇌물이 판을 치고 귀족들은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백성들은 세금에 허덕이고 도적대는 여기저기서 들끓고 신라의 기강이 와장창 무너졌지. 사람들은 왕은 밤마다 연애질, 우리는 밤마다 굶주림이라고 한탄. 왕이 오른 지 10여 년간 이런 식으로 개판을 만들고는 왕위를 조카에게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세 전후에 사망했어. 그리고 신라도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지.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여왕과 함께 신라도 불타버린 거야. 상상해보자고 신라 궁궐반 풍경이 진짜 장관이었을 것 같아. 은은한 등불 아래 비단 이불 위에서 펼쳐지는 미소년들과 여왕의 은밀한 연애. 술잔이 오가고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고 밤이 깊어질수록 여왕의 손짓 하나에 미소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겠지. 오늘 밤 나의 마음을 달래줄 이는 누구인가? 여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미소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오늘은 내가 여왕의 품에 안길 차례다. 속으로 외쳤을 거야. 그리고 비단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은밀한 속삭임, 가끔은 웃음소리, 가끔은 신음소리야.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진성여왕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나도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그만큼 강렬하고 그만큼 파격적이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 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 사랑에 빠지면 왕도 백성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거.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이상한 행태들이 나타나지. 그래도 진성여왕이 유부남 작은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건 여왕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사랑과 욕망, 오늘 밤은 진성여왕을 위해 한잔 해야겠네. 천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밤의 여왕을 위하여.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비단 이불 위에 누워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네. 이런 시와 함께 천년 전 그 밤의 열기와 사랑의 환상을 생각하며 이상 신라의 마지막 여왕 진성여왕과 미소년들의 환락의 밤에 대한 술자리용 스토리였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